거울 볼 때마다 축 늘어진 뱃살과 거칠어진 피부 때문에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서글픈 마음 드신 적 있으시죠? 비만 오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계단 내려가기가 무서우신가요? 병원에 가도 물리치료 받을 때뿐이고 좋다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라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 부엌에 단돈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천연 무릎 치료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싼 영양제보다 오메가3가 수십 배나 많아서 의사들도 놀라는 식재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고소한 그 흔한 들깨가 무슨 대단한 효능이 있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돈 주고도 못 살 정보들만 모았으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들깨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의 사랑을 받아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들깨를 재배한 역사가 무려 1000년이 넘어요. 삼국시대 때부터 먹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들깨의 가치를 알아보셨던 거예요.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들깨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기를 내리고 기침과 갈증을 멈추게 한다고요. 폐를 윤택하게 해주고 대장을 이롭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미 들깨의 약효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들이 손주들 기침할 때 들깨죽 끓여주신 거 기억나세요? 감기 걸렸을 때 따끈한 들깨죽 한 그릇 드시면 목이 부드러워지고 기침이 가라앉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랍니다. 예전에 시골에서는 들깨를 정말 귀하게 여겼대요. 가을에 들가에 수확하면 제일 좋은 것은 씨앗으로 남겨두고 그 다음 좋은 것으로 기름을 짜서 1년 내내 아껴서 드셨다고 해요. 명절이나 제사 때만 들기름을 쓰시는 집도 많았대요. 그만큼 들깨가 몸에 좋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현대 과학이 들깨를 분석해 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들깨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식물성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맨날 광고하잖아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건강식품 매장 가시면 오메가3 영양제가 한 코너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비싼 것은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 좋다는 오메가3가 들깨에도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아요. 식물의 왕이에요. 생선 못 드시는 분들이나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들깨가 얼마나 좋은 대안인지 몰라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지중해식 식단이다, 뭐다 해서 요즘 인기 많잖아요. 올리브유의 오메가3 함량이 약 1%예요. 그럼 들기름은요, 무려 50%에서 60%나 돼요.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비싼 수입산 올리브유 사서 드시는 것보다 우리 땅에서 나는 들깨가 훨씬 좋았던 거예요. 가격도 훨씬 싸고요. 마트에서 국산 들기름 한 병 사시면 몇 달은 드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여태 몰랐을까 싶으시죠?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가장 먼저 염증을 잡아줘요. 무릎이 아픈 것도 어깨가 결리는 것도 다 염증 때문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 염증이 쌓이는데 오메가3가 이걸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이 편해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여기저기 쑤시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 혈관 청소도 해줘요. 혈관 벽에 끼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내보내거든요.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잘 돌아요. 손발이 저린 것도 나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깜빡깜빡하는 것도 줄어들어요. 피부에도 영양이 잘 가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몸 안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는 것보다 궁합이 맞는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로 좋아져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거든요. 잘 맞는 것끼리 먹으면 시너지가 나고요. 안 맞는 것끼리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해요. 제가 오늘 최고의 짝꿍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황금 조합이에요. 첫 번째 짝꿍은 미역이에요. 미역국에 들깨가루 넣어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구수하면서도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요. 평범한 미역국이 고급 한정식 맛으로 변해요. 맛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찰떡궁합이거든요. 미역에는 칼슘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죠. 근데 칼슘이 그냥은 잘 흡수가 안 돼요.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칼슘이 잘 흡수되려면은 지방이랑 같이 먹어야 해요. 지방이 칼슘을 감싸서 장에서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거든요. 들깨의 좋은 지방이 미역의 칼슘을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고 연골도 채워지는 거죠. 특히 폐경기 지나신 분들 뼈 건강 정말 신경 쓰셔야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뼈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후에는 이게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뼈가 약해져서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져요.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가 많이 다치시는데 이게 한번 다치시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뼈가 약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칼슘을 채워 두셔야 해요. 들깨 미역국을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 지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는 거죠. 일석이조예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들기름 고르실 때 진한 갈색 들기름 보신 적 있으시죠? 고소한 냄새가 확 나는 거요. 그거는 고온에서 볶아서 짠 거예요. 향은 좋은데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고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저온 압착한 생들기름이나 생들깨가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고 향이 은은한 게 저온, 압착한 거예요. 마트에서 고르실 때 꼭 확인해 보세요. 들깨 미역국 끓이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워요. 요리 잘 못하셔도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미역은 물에 충분히 불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불린 미역을 참기름에 먼저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으면 미역 특유의 비린내가 없어지고 고소한 맛이 나요. 물 붓고 끓이다가 국물이 우러나면 마지막에 불 끄기 직전에 생들깨 가루를 서너 큰술 풀어주시면 돼요. 불을 끄고 넣으셔야 영양소가 안 파괴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팔팔 끓는데 넣으시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요. 이렇게 끓인 들깨의 미역국 한 그릇이면 보약이 따로 없어요. 속도 든든하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짝꿍은 연근이에요. 연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인데 여기에 들깨를 만나면 피부가 환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연근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타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상처 났을 때 빨리 아물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거기다 연근에는 비타민C도 풍부해요. 비타민C 하면 레몬이나 오렌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연근에도 비타민C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C가 들깨의 오메가3랑 만나면 시너지가 나요. 피부에 조명을 켠 것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비타민C가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돕고 들깨의 지방이 피부에 윤기를 줘요. 나이 들면서 기미며 잡티가 늘어나잖아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도 없어지고요.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죠. 화장을 해도 예전처럼 잘 안 먹고 뭘 발라도 그때뿐이고요. 비싼 화장품 써봐도 별 효과 없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연근 들깨의 조합이 이런 피부 고민에 정말 좋아요. 안에서부터 피부를 가꿔주는 거니까 화장품 바르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피부는 속에서부터 좋아져야 진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걸 제일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황금 비율 만능 소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한번 만들어 두시면 두고두고 쓰실 수 있어요. 들깨가루 2큰술, 마요네즈나 플레인 요거트 1큰술, 꿀 반 큰술을 섞어 보세요. 마요네즈 드시면 고소하고 요거트 드시면 상큼해요.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돼요. 다이어트 중이시면 요거트가 더 좋고요. 이게 만능 소스예요. 고급 한정식집에서 나오는 맛이 나요. 진짜예요. 손님 오셨을 때 이거 내시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영은은 얇게 썰어서 살짝 데쳐주세요. 영은 두께는 500원짜리 동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두꺼우면 안 익고 너무 얇으면 식감이 없어요. 물 팔팔 끓을 때 넣고 3-40초만 데치면 돼요. 너무 오래 데치면 아삭한 식감이 없어지니까요. 찬물에 헹궈서 물기 빼고 이 소스에 살살 묻혀 드시면 돼요. 어머 입에서 살살 녹아요. 영은 대신 오이나 샐러드 채소에 뿌려 드셔도 맛있고요. 당근이나 브로콜리에 찍어 드셔도 좋아요. 고기 구워 드실 때 찍어 드셔도 느끼함을 잡아줘서 정말 좋아요. 이 소스 하나면 반찬 걱정 없으세요.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일주일은 거뜬해요. 세 번째 짝꿍은 버섯이에요.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버섯 들깨탕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면 꼭 해 드셔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나이 들면 배가 나오잖아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두꺼워지고 바지가 안 맞고요. 다이어트를 해봐도 잘 안 빠지고 빠지더라도 금방 다시 찌고요. 특히 배살은 정말 안 빠지죠. 그런 분들한테 버섯 들깨탕이 정말 좋아요.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가 뱃속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냥 밥을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거기다 칼로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면서 배가 부른 마법 같은 음식인 거죠. 여기에 들깨를 넣으면요. 들깨의 좋은 지방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줘요. 식사하고 나서 금방 출출해지는 거 아시죠? 밥 먹고 2-3시간 지나면 배가 꼬르륵거리잖아요. 그러면 과자나 빵 같은 간식을 찾게 되고 그게 다 살이 되는 거예요. 들깨를 드시면 그게 확 줄어요. 중간에 군것질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들깨의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뱃살이 빠지는 거죠. 굶지 않고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다이어트가 어디 있어요. 버섯 들깨탕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요리 못하시는 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표고버섯이든 느타리버섯이든 새송이버섯이든 팽이버섯이든 집에 있는 버섯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섞어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버섯마다 맛이 다르니까 섞으면 깊은 맛이 나거든요. 표고는 향이 진하고 느타리는 부드럽고 새송이는 쫄깃해요. 다 넣으시면 복합적인 맛이 나요. 다시마 우린 물에 버섯 넣고 끓이다가 두부도 넣어주시고요. 두부는 네모나게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호박이나 감자 넣으셔도 좋아요. 애호박 반달 썰기 해서 넣으시면 색감도 예뻐지고요. 간은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살짝만 해주세요. 싱거운 듯해도 들깨가루 들어가면 간이 딱 맞아요. 들깨가루 자체에도 간간한 맛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불 끄기 직전에 생들깨가루를 넉넉히 풀어주시면 완성이에요. 들깨가루 4-5큰술 정도 넣으시면 걸쭉하고 구수해져요. 구수하면서도 담백하고 속이 정말 편해요. 기름진 것 먹고 속이 더부룩할 때 이거 드시면 속이 싹 풀려요. 저녁에 이거 한 그릇 드시면 속도 든든하고 살도 안 찌고 일석이조예요. 야식으로 라면 드시는 것보다 이게 100배 나아요. 건강하게 배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들깨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설사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지방은 지방이에요. 많이 드시면 살도 찔 수 있고요. 좋다고 무한정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들깨가루는 3큰술 들기름은 밥숟가락으로 딱 한 술이면 충분해요. 이게 하루 적정량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밥숟가락으로 3번 정도 들깨가루 넣으시고 들기름은 한 번만 넣으시면 돼요.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효과는 확실히 보실 수 있어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빨리 효과 보고 싶다고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하루 이틀 많이 드시는 것보다 석 달 꾸준히 적당량 드시는 게 훨씬 효과 좋아요. 자,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이거 모르시면 들가에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세요. 들기름 보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싱크대 아래나 가스레인지 옆에 두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당장 옮기셔야 해요. 들기름은 산패되기가 정말 쉬워요. 산패가 뭐냐면요. 기름이 상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서 기름이 변질되는 건데 이렇게 상한 기름은 독이에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발암물질이나 다름없어요. 몸에 좋으라고 드시는 건데 상한 걸 드시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거예요. 특히 들기름은 다른 기름보다 산패가 빨라요. 왜냐하면 오메가3가 많잖아요. 오메가3는 불포화지방산인데 이게 산소랑 잘 결합해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면 금방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분인데 그만큼 빨리 상하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죠. 참기름은 한두 달 둬도 괜찮은데 들기름은 개봉하면 빨리 드셔야 해요. 참기름에는 세사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잘 안 상하거든요. 근데 들기름은 그런 성분이 적어요. 들기름 보관법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꼭 지켜주셔야 해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냉장 보관하세요. 개봉 안 한 것도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산곤에 두시면 산패가 빨라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빨리 상해요. 냉장고, 문 쪽 말고 안쪽에 넣어두시면 온도 변화가 적어서 더 좋아요. 둘째, 빛을 피해주세요.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절대 두시면 안 돼요. 빛도 기름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들기름 병이 보통 검은색이나 갈색인 거예요. 빛을 차단하려고요. 투명한 병에 들어있으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셋째, 개봉하셨으면 한두 달 안에 다 드세요. 아깝다고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상한 기름 드시는 게 훨씬 아까운 거예요. 새 거 사시는 게 병원비보다 싸요. 양이 많으면 작은 병에 덜어서 쓰시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하셔도 돼요. 들깨가루도 마찬가지예요. 밀봉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요.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양이 많으시면 나눠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돼요. 우리 몸 건강하자고 드시는 건데 상한 거 드시면 오히려 병이 나잖아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보관만 잘 하시면 들깨의 좋은 효능 다 누리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대답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셨던 것들일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들가에 드실 때 헷갈리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들깨가루랑 들기름 중에 뭐가 더 좋냐고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좋아요. 어느 한쪽이 월등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목적에 따라 다르게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변비가 있으시거나 뱃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들깨가루를 드세요. 들깨가루에는 식이섬유가 살아있거든요. 들깨를 통째로 갈아서 만든 거니까 섬유질이 그대로 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줘서 변비 해결에 좋고 포만감도 주니까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반면에 빠른 영양 흡수를 원하시면 들기름을 드세요. 기름 형태라 흡수가 빨라요. 섬유질 없이 좋은 성분만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피부나 혈관 건강에는 들기름이 더 빨리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피부가 건조하시거나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들기름 위주로 드세요. 제일 좋은 건 둘 다 드시는 거예요. 국에는 들깨가루를 풀어 드시고 나물 무칠 때는 들기름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골고루 드시는 게 정답이에요. 아침에는 들깨가루로 국 드시고
저녁에는 들기름으로 나물 무쳐 드시고요. 다양하게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참기름이랑 섞어서 보관해도 되냐고요. 이건 강력 추천해요. 들기름에 참기름을 20% 정도 섞어보세요. 들기름 8 사시면 참기름 2 할 정도 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참기름에 들어있는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천연 방부제인 거죠. 그래서 들기름이 상하는 걸 막아줘요. 보관기간이 2배는 늘어나요. 맛도 더 고소해지고요.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들기름으로 계란 부쳐 먹어도 되냐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들기름은 열에 정말 약해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시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들기름의 발연점이 낮거든요. 발연점이 뭐냐면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들기름은 이 온도가 낮아서 조금만 가열해도 연기가 나요. 특히 기름이 타면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 안에 안 좋은 물질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좋은 들기름 샀는데 가열하면서 그걸 다 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볶음이나 부침은 일반 식용유나 포도씨유로 하시고요. 들기름은 불 끄고 나서 마지막에 두르시는 거예요. 나물 무칠 때도 데친 나물 식힌 다음에 넣으세요. 비빔밥에 넣을 때도 밥 뜨끈할 때 바로 넣지 마시고 좀 식힌 다음에 넣으세요. 이렇게 드셔야 들기름에 좋은 성분을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불 끄고 넣는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껍질 벗긴 깊이 들깨가 더 좋은 거냐고요. 식감은 깊이 들깨로 만든 게 더 부드러워요. 입에서 까끌거리는 게 없거든요. 근데 건강을 생각하시면 껍질째 간 통들가의 가루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요. 몸에 좋은 성분이 대부분 껍질에 들어있거든요. 식이섬유도 껍질에 있고 항산화 성분도 껍질에 많아요. 껍질 벗기면 좋은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좀 거칠더라도 통들가의 가루 드시는 게 건강에는 100배 낫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이에요. 들기름이 상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냄새를 맡아보시는 거예요. 싱싱한 들기름은 고소한 향이 나요. 들가의 특유의 구수하고 좋은 냄새요. 근데 상하면요. 기름 쩐내가 나요. 뭔가 꿉꿉하고 텁텁한 냄새요. 심하면 페인트 냄새 같은 게 나기도 해요. 이런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바로 버리셔야 해요. 아깝다고 드시면 절대 안 돼요. 몸에 독이에요. 새 거 사시는 게 병원비보다 훨씬 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쭉 정리해 드리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 내용 많았는데 잘 따라오셨죠?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예요. 올리브유보다도 오메가3가 수십 배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염증을 잡아주고 혈관을 청소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줘요. 동의보감에도 나올 만큼 예로부터 인정받은 우리 땅의 보약이에요. 비싼 수입산 오일보다 우리 들깨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들깨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들깨의 최고의 짝꿍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미역이랑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요. 칼슘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둘째, 영훈이랑 먹으면 피부가 환해지고요. 비타민C랑 시너지가 나거든요. 셋째, 버섯이랑 먹으면 뱃살이 빠져요.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 안 하게 돼요. 만능 소스 비율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들깨가루 2큰술 마요네즈 1큰술 꿀 반 큰술이에요. 이거 하나면 뭘 무쳐도 맛있어요. 냉장고에 만들어 두시면 일주일은 쓰실 수 있어요. 하루 적정량은 들깨가루 3큰술 들기름 1술이에요.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욕심 부리시면 오히려 탈 나요. 보관은 무조건 냉장이에요. 개봉하면 1~2달 안에 드세요. 상한 들기름은 독이에요. 고소한 향 대신 쩐내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들기름은 열에 약해요. 볶음이나 부침에 쓰시면 안 되고 불 끄고 나서 넣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주변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좋은 건 나눠야 복이 와요. 참, 그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잖아요. 혹시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쭈어 보시는 게 좋아요. 건강은 늘 조심해서 챙기는 게 좋으니까요. 들깨처럼 고소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